블랙록 때문에 비트코인이 오른다는 거는 완전 잘못된 이야기라는 거죠. 블랙록은 비트코인의 상승이 아니라 성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비슐랭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텔레그램 오픈 소식 전해드렸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다시 한번 전달하고 영상 시작할게요. 제 유튜브 채널도 그렇지만 텔레그램 역시 운영 철학은 이렇습니다. 최대한 빠른 정보 전달, 정보만 전달하는 잡채널들과의 차별성, 쓰잘데없는 정보를 퍼나르기로 도배하는 개수 채우기식 채널이 안 되는 것. 딱 들어봐도 느낌 오시죠? 제 채널에 안 올라오는 정보들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쓰잘데없는 뉴스로 채널 더럽히는 거 저에게도 여러분들께도 유익하다 생각하지 않아서 정말 투자하시는데 중요하고 필요한 정보들만 엄선하여 올리고 있으니 필요하고 궁금하신 정보들은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텔레그램 입장 링크는 영상 본문 또는 고정 댓글로 올려두었으니 참고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입장료가 있긴 한데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극진히 모시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이번 영상은 텔레그램에서 미리 스포일러 해드린 것처럼 2024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호재인지 악재인지, 바이든 대통령의 사태와 후보 교체로 인한 연쇄작용들, 그리고 블랙록이 코인 시장에 미치는 진짜 영향들에 대해서 다루어 볼 건데요. 이번 주 최대 호재 이슈는 두 가지였죠.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2024 비트코인 컨퍼런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승인될 거라 다뤄드렸던 이더리움 ETF는 실제로 7월 23일 아침에 승인이 되었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텔레그램 방에서 속보로 전해드렸죠. 그럼 이제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만 남았네요. 자, 한번 알아봅시다. 2024년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주요 인사들은 이렇게 쭉 있고요. 무니브 알리, 스택스 설립자, 써니 아가왈, 오스모시스 공동 설립자,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두 사람이 눈에 띄네요. 코인니스 기사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후보, 헤지펀드계의 전설 빌 밀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설립자 마이클 세일러,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의 캐시 우드, 이렇게 연설에 나선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2024년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도대체 뭐길래 정재계의 주요 인사들의 기라성 같은 블록체인 재단 대표들까지 나서서 난리 브루스를 치고 있는가 싶을 텐데요. 오늘도 비교 설명 들어갑니다. 비트코인의 생일 파티 같은 건데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한번 첨언드려 보면, 가수가 되고 싶은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김비트인데요. 가수가 되겠다는 김비트의 꿈을 모두가 비웃습니다. 그리고 김비트의 생일날이 되었어요. 생일 파티에 축하해주러 온 사람들을 쭉 보니 YG의 양현석, 임재범, 아이유가 왔네요. 우리 김비트가 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김비트의 생일 파티에 누가 왔다고 해서 우리 비트 친구가 노래 실력이 늘거나 춤 실력이 느는 건 아니겠죠. 대신 멀찍이서 생일 파티를 지켜보는 친구들의 시선에는 변화가 생기겠죠. 와, 저러다 쟤 톱스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 현재 비트코인 컨퍼런스를 비교해봤습니다. 사실 이번 컨퍼런스에 누가 참여한다고 해서 비트코인의 내재 가치가 크게 변하는 건 없어요. 다만 시장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대중들이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분명 변화가 생기겠죠. 그들의 매수 심리를 자극시키기에는 이만한 이벤트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비트코인이 사용되어 대중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 이번 2024 컨퍼런스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계기가 되겠죠. 그리고 저는 이번 컨퍼런스가 더욱 자극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표명한 이후 부통령 해리스가 후보를 물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짐에 대해 비슐랭 텔레그램에서도 긴급 브리핑으로 전달드렸었는데요. 이유는 현재 미국 민주당 내 모금된 선거 자금이 바이든, 해리스 두 사람 명의로 결집된 자금이라 바이든, 해리스 두 후보 중 한 명이라도 대통령, 부통령 후보에 있어야 모금된 자금을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자금을 모으는 건 쉽지 않을 테니까요.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선언 후 부통령이던 해리스 후보가 후보를 넘겨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오전에 뜬 기사에 따르면 바이든이 사퇴를 표하고 하루도 되지 않아 트럼프의 당선을 막아달라며 700억이 넘는 후원금이 해리스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트럼프에게는 적잖은 충격과 자극이 되었겠죠.
그럼 돌아와 이번 2024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트럼프가 연설자로 나섰는데 연설을 코앞에 두고 대선 레이스에 적신호가 들어온 거죠. 트럼프는 아주 자극적인 워딩과 멘트를 사용하여 민심을 자극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이런 징조는 저만 느낀 게 아닌 것이 테넥스 리서치의 마커스 틸랜도 트럼프 내슈빌 연설 전에 매도하는 건 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의도성 짙은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여러모로 트럼프에게 날벼락이 떨어진 점, 그리고 임기응변에 정통한 트럼프가 이번 24년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어떤 충격적인 발언으로 시장의 민심을 휘어잡을지 기대가 되네요. 분명한 건 이런 트럼프의 발언이 비트코인 기술력에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마운트 곡스가 실제로 물량을 매도하지 않았지만 가격이 하락했던 것처럼 시장은 호재와 악재에 민감히 반응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비트코인 컨퍼런스는 단기적으로도 중장기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이벤트임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듯합니다. 저는 트럼프가 상당히 날선 견제를 펼칠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데요. 트럼프를 자극하는 새로운 민주당 대통령의 후보 카멜라 해리스는 어떤 사람일까요? 해리스는 미국 역사상 첫 여성 부통령이며 해리스는 미국 역사상 첫 흑인 부통령이고 해리스는 미국 역사상 첫 아시아계 부통령입니다. 그리고 81세의 바이든, 78세의 트럼프와 달리 59세의 젊은 대통령이며 범죄 사건으로 재판에 휘말린 트럼프와 대비되는 검사 출신입니다. 특정 카테고리에 집결된 표심을 이끌 수 있고 위태로운 미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젊은 피라는 점에서 트럼프도 분명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쇼맨십이 뛰어난 트럼프는 분명 24년 컨퍼런스에서 쇼킹한 발언으로 시장을 환호하게 만들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기분 좋은 호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면서 우리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또 마운트 곡스가 나왔습니다. 잊을만 하면 나오는데요. 이쯤 되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비트코인은 마운트 곡스 말고는 써먹을 악재가 없을 정도로 펀더멘탈이 좋은 건가? 실제로 겁줄 명분이 마운트 곡스밖에 없는 듯합니다. 오늘 이체된 물량을 보시면 두 개의 주소로 42,500개, 5,100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이체했는데요. 합산 47,600BTC가 되네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시장에 출현할 가능성이 높은 물량은 55,000개 정도인데요. 아캄 인텔리전스 지갑을 추적해보면 5,100개의 BTC는 비트스탬프의 지갑으로 추정됩니다. 이 물량은 상환 예정된 비트스탬프 물량이 맞는 듯하고 그 외 42,500개는 아마도 또 겁주기용 물량이 아닐까 싶은데요. 시장에 긍정적인 요소가 많은 상황에서 과연 장기 투자자들이 쉽사리 물량을 던져낼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오늘도 온체인 한번 체크하면서 영상의 매크로 이슈들이 얼마나 팩트와 부합하는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거래소 보유량 잔고입니다. 비트코인 내부에 언제든 팔아먹을 수 있는 비트코인이 얼마나 들어있나 이걸 보여주는 건데요. 파란색 선이 비트코인 거래소 잔고인데 보시다시피 역대급 바닥을 치고 있죠. 거래소 내에서 사고 팔고 할 물량이 거의 말랐다는 거예요. 이게 꽤나 인사이트를 가지는데 중요한 요소인데요. 각종 악재들이 발생했을 때의 가격 움직임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보통의 자산시장의 구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매수하려는 사람이 많을 때 가격은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 비싸지고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을 때 마찬가지로 저렴해지는 거죠. 근데 현재 비트코인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팔고자 하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단지 조금 더 싸게 사려는 니즈만 존재할 뿐 사고자 하는 사람들로 가득하죠. 다시 돌아와서 거래소 거래할 수 있는 비트코인의 물량이 작다는 것은 쉽게 말해 물건이 귀하다는 뜻입니다. 물량이 많을 때야 내려라 더 내려라 더 아래서 살 거다 이게 가능한데 물량이 없으면 조금만 내려가면 아씨 이러다 못 사는 거 아니야? 더 비싸게 사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겠죠. 그만큼 하방 압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청산맵에서도 거래소 잔고의 해석은 함께 관통하게 되는데 위에 청산맵을 해석하는 방법은 아주 쉬운데요. 푸른색에서 노란색으로 갈수록 점점 가격에 도달했을 때 피해보는 사람이 많다고 해석하면 되는데 현재 62.8에서 65.6까지 노란색이 골고루 보이네요. 62,800달러 부근까지는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합니다. 거래소 내부의 잔고가 많이 없기 때문에 작은 물량으로도 가격을 쉽게 조절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작은 물량으로 장난질하고 파생 선물 시장에서 수익을 취하는 그런 구조도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이러한 제 논리는 CME 기관들의 숏 포지션을 봐도 알 수 있는데 7월 16일 이후 기관들이 숏 포지션 하락에 베팅하는 움직임이 단기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단기 하락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함을 시사하네요.
그러나 늘 그렇듯 하방 압력은 단기적이기에 별로 신경 쓰이는 데이터는 아닌데요. 다음 보시는 사진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과 가격에 대한 연관성을 보여주는 것인데, 파란색 음영의 구간이 짙은 곳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음수인 구간들을 뜻합니다. 영상 챙겨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음수라는 것은 비트코인에 대해 미국 기관의 거래 가격보다 바이낸스 개인 거래 가격이 더 높음을 뜻하죠. 기관의 매수세가 별로였다는 건데, 저 구간이 지나고 나면 항상 대세 상승장이 나온 일종의 프랙탈이 있네요. 그럼 현재 푸른 구간에 있는데 곧 상승이 올까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을 상세히 확대해보면 현재 초록색 양수 구간으로 접어들었죠. 아까 파란색 사진에서는 아직 음수 구간으로 보였지만 최근 양수로 변하며 기관들이 매수세에 동참했다는 데이터가 증명이 되는군요. 온체인은 지루하니까 이쯤 할게요. 어제 영상 예고편, 오늘 영상 인트로에 나왔던 블랙록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 텐데, 요즘 비트코인 시장에는 하루가 뭐다 하고 블랙록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블랙록이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블랙록을 자세히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부터 상세히 설명해 볼 테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비트코인 투자에 있어서 반드시 아시고 넘어가야 할 내용입니다. 다음 보시는 표는 미국, 중국의 국가 GDP와 블랙록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 규모를 비교한 표입니다. 운용자산 규모가 무려 1경입니다. 1, 10, 100, 1000만, 억, 조, 경, 그 경이요. 미국, 중국의 국가 GDP와 맞먹는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어마어마한 회사죠. 당장 블랙록이 하나의 국가로 독립한다면 미국, 중국에 이어 글로벌 3강급의 국가급 영향력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블랙록을 이해하려면 먼저 CEO인 레리 핑크에 대해 아셔야 하는데, 레리 핑크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LA 캠퍼스 UCLA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76년 퍼스트 보스턴이라는 은행에서 모기지 채권 거래를 담당하며 성공적인 실적을 거두었고 31세의 나이로 상무이사 자리에 올랐습니다. 승승장구하던 레리 핑크는 86년 대규모의 거래 손실을 경험하면서 커리어에 금이 갔고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이때 깨닫습니다. 방금 말한 이 사건이 지금의 블랙록을 만들었는데, 실패를 맛본 레리 핑크는 2년이 지난 88년 리스크 관리를 경영 철학으로 둔 블랙록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블랙록은 자산 관리 시스템인 자산 부채 및 파생 네트워크를 줄여 알라딘이라는 이름의 시스템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알라딘 시스템이 지금의 블랙록을 만드는데 큰 공헌을 하게 되죠. 2008년 발생한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아실 텐데요.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신 이름일 거예요. 전 세계 금융시장이 혼돈에 빠지고 수많은 은행, 증권사들이 파산하게 된 사건이죠. 이때 블랙록은 알라딘 시스템을 통해 유연하게 당시 금융쇼크의 피해를 최소화했고,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 정부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블랙록을 미국의 주요 금융자산 관리와 청산을 위한 파트너로 선택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 수많은 전 세계의 기관들 또한 알라딘 시스템에 열광하게 되었고 블랙록은 지금의 위치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아 블랙록의 경영 철학, 그리고 레리 핑크의 경영 철학은 막대한 수익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인 거죠. 리스크 있는 공격적인 투자로 큰 돈을 벌어서 유명해진 게 아니라 잘 지키고 잘 관리하는 제로 리스크의 투자 기술로 유명해진 곳이라는 겁니다.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가 손흥민이면 레리 핑크의 블랙록은 김민재라는 뜻인 거죠. 그럼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는 최근 CNBC 방송에 나와서 이런 발언을 하는데요. I believe Bitcoin is legitimate. I'm not trying to say there's not misuses like everything else, but it is a legitimate financial instrument that allows you to have maybe uncorrelated, non-correlated type of returns. I believe it is an instrument that you invest in when you're more frightened though. 네, 자산 다각화. 이게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할 키포인트입니다. 미국의 나스닥, 한국의 코스피, 금, 원유 등등 수많은 투자 자산들은 주가의 변화, 달러의 가치 변화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연계되어 작용하죠. 다들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은 물론 나스닥에 따라서 시장 심리가 따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상 기름, 금, 달러, 미국 주식 등 전통 금융자산과는 아무런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이죠. 그리하여 블랙록은 영상 촬영 당시 기준 28조 원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른 자산과 연관성이 적어 리스크 관리가 되는 자산, 그런 자산이 다가올 블록체인 산업의 핵심 축이라면 매수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대형 기관 블랙록이 28조 원이란 큰 금액을 매수했는데 과연 리스크 관리의 신으로 불리는 블랙록이 지난 69K에서 15K로 떨어지는 마이너스 80%에 가까운 폭락, 블랙록을 믿고 투자한 고객들의 자산이 마이너스가 80%가 돼버리고 28조가 5조가 돼버리는 그런 폭락을 기뻐할까요? 블랙록은 가격의 상승을 유발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블랙록 때문에 비트코인이 오른다는 것은 완전 잘못된 이야기라는 거죠. 블랙록은 비트코인의 상승이 아니라 하방 경직성을 만들고 폭락을 막는 거예요. 과거처럼 악재의 공포에 시장이 패닉셀할 때 블랙록은 추가 매입을 하면서 하락의 가속화를 막아주는 기관인 거죠. 실제로 지난 53, 57K 하락에도 블랙록이 어땠나요? 매수에 나서며 하방 압력을 완화, 희석해 주었죠. 블랙록은 상승의 근거가 아니라 가격 하방 경직성을 조성함에 있어서 큰 도움을 주는 기관입니다. 실제 블랙록이 대거 투자한 자산들을 보시죠. 큰 하락 없이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비트코인의 앞날은 과거처럼 하루아침에 수백 %가 오르는 그런 꿈은 꾸기 힘들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과거와 같이 며칠 사이에 내 돈이 휴지 조각 나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낮아진 것이죠. 그리고 그런 블랙록은 7월 22일 장마감 기준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총 유입 7,395억 중 7,300억, 전체 수량의 98%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홀로 풀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운트곡스가 거래소로 이체한 5,100개의 악재성 비트코인이 오늘 시세로 4,740억 정도 추정되는데 22일 블랙록의 하루 매입은 7,300억. 느낌이 오시죠? 따라서 이제는 마운트곡스 같은 단기 악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행동은 다 팔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리스크 관리하며 비중을 늘리는 게 오히려 맞는 게 아닐까요? 오늘 설명이 여러분의 투자 인생에 있어 신념과 철학을 만드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저는 오늘 목표를 달성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 길어진 느낌인데 얼른 요약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대해 쉬운 이해를 도와드렸고 발견 이후 유력한 민주당 대선 후보 해리스와 트럼프 간의 마찰로 인해 트럼프는 쇼킹한 발언을 꺼낼 것이라는 내용, 마운트곡스의 출금에 속임수가 보인다는 말씀 드렸고요. 온체인상 단기 조정이 올지 모르니 주의하시란 얘기와 블랙록이 비트코인의 향후 전망에 대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잠시 후 재생될 예고편을 보시면 꽤나 흥미로운 내용을 다뤘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고 기뻐하실 내용이 아닌가 싶네요. 오늘 영상이 업로드되면 벌써 4개의 영상이 올라갑니다. 단순히 그날그날 뜬 뉴스나 팔아먹고 끝내는 영상이 아니니 정주행하시면 투자 인생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들로 알차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화력이 너무 부족한지 채널 성장이 많이 더디네요. 주변에 소개도 좀 해주시고 안 바쁘시면 댓글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예고편 꼭 참고하시고 빠르게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 정말 감사드립니다. 비슐랭이었습니다. 블랙록의 아이빅트 상품 설명서 약관 페이지를 보시면 이미 블랙록, 그레이스케일, 아크인베스트는 비트코인을 통한 을 하는 시대가 열릴 거라고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는 그걸 하는 알트코인이고요.